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일전에 제가 이화영 씨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지 않은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알고 계시는 것처럼 김성태를 통해서 쌍방울이 대납을 했다.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이 문제만 거의 지금 좀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곧 누구에 대한 유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화영 씨를 가장 잘 압박할 수 있는 것은 대북 송금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뇌물죄입니다. 저는 이 뇌물죄 부분 때문에 이화영 씨가 결국에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이재명에 대한 배신, 이재명한테는 배신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정의 구현을 하는 거겠죠.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왜? 9년 6개월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중형이 선고가 되는데도 뇌물죄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검찰이 기소했던 것 또한 뇌물죄입니다. 뇌물죄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공직자들은 1억 원 이상만 받았다라는 게 인정이 되더라도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가 될 정도로 굉장히 특가법으로 처리할 정도로 강력한 범죄거든요. 그거에 대한 게 기소가 또 이루어졌고, 그 기소를 담당하는 재판부도 공교롭게도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화영 씨의 이른바 먼 줄이 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북 송금 문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이미 끝난 문제고요. 그거는 이재명과 관련돼 있는 문제이고, 이화영 씨가 본인이 살 국리를 할 때는 대북 송금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 대북 송금 그거를 술자리 파티다 무슨 연어 회덮밥이다 그딴 걸로 그게 뒤집힐 수가 있겠습니까? 이화영 씨도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고, 남아 있는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이 뇌물죄에 대해서 내가 또다시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20년이나 거의 선고가 되기 때문에 나올 때쯤이면은 육신은 거기 있고 정신만 나오게 되는 꼴이겠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런 꼴밖에, 하나님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꼴밖에 안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화영 씨의 뇌물죄가 인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문모 씨라고 하는 여성인데, 이 여성이 이른바 이화영 씨의 내연녀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를 5개나 받아가지고 그 5개를 2015년도부터 신나게 긁어댔다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쌍방울의 직원으로 그 문모 씨까지도 채용이 돼가지고 그 직원에 들어간 월급, 사실상 일을 제대로 안 하면서도 월급을 받아 먹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이화영 씨의 뇌물죄로 인정이 됐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죠. 문모 씨가 그런 식으로 내연녀라고 했던 그 사람이 카드를 열심히 긁어댔고 직원 월급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문모 씨를 뇌물죄로 처벌해야 될 것이지, 왜 도대체 이화영 씨한테 그 죄가 가는 것이냐. 놀랍게도 재판부는 문모 씨와 이화영 씨 두 사람의 관계를 뭐라고 봤습니까? 경제 공동체라고 봤습니다. 즉 문모 씨가 받은 거는 곧 이화영 씨가 받은 것이고, 이화영 씨가 받은 게 곧 문모 씨가 받은 것이다. 경제 공동체라고 본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죠? 부부 사이에서도 쉽게 이 경제 공동체가 인정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결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법률적으로 혼인관계를 잇지 않고 있는 그 문모 씨에 대해서 어떻게 도대체 법원은 경제 공동체라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과거 이 재판에서 나왔던 증언들의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 이렇기 때문에 이 문모 씨와 이화영 씨를 경제 공동체라고 볼 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심 판사가 이번에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었냐? 이렇게 이제 그 문모 씨한테, 문모 씨가 나와가지고 이화영 씨는 아무것도 몰라요. 법인카드 쓴 거 아무것도 모르고요. 내가 다 쓴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을 때 주심 판사가 직접 이렇게 반대 신문을 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판사가. 피고인이 업무에 방해가 되거나, 즉 이화영 씨가 업무에 방해가 되거나 번거롭게 할 우려가 있으면은 이 문모 씨가 연락도 하지 않는다라고 문모 씨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화영 씨가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사달라고 문모 씨가 부탁을 했는데, 이거는 다른 여성들에게도 부탁하기도 까다로운 그런 일인데, 메이크업 제품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 그거를 굳이 이화영 씨한테 부탁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판사님께서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여성한테조차도 메이크업 제품을 구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 여성이 평상시에 무슨 메이크업 제품을 쓰는지 모르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화영 씨한테 그런 거를 부탁할 수가 있었어요? 바꿔 얘기해서 혹시 두 사람은 굉장히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인 거 아니냐, 사실상 내연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두 사람의 관계인 거 아니냐를 암시하고 있는 질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과거 재판에서 이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가 있는 이 재판에서 증인이 출석한 적이 있는데 그 증인이 헤어 메이크업을 담당했던 대표님이에요. 이분이 왜 등장을 했는지 약간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헤어 디자이너 A씨 이분이 이제 등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쌍방울의 법인카드 5개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사용이 됐었는데 그 패턴 중에 한 가지가 미용실을 주기적으로 가가지고 그 미용실에서 법인카드가 결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헤어 미용실의 대표님이 직접 재판에 와가지고 증언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2017년도 3월 달부터 2021년도 9월 달까지 30여 차례나 이 메이크업에서 주기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졌었는데 놀랍게도 그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께서는 2022년도에 검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 이화영의 이름조차도 몰랐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이 사건과는 아예 그냥 상관이 없는 무슨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그냥 헤어밖에 모르시는 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의 증언을 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화영 씨랑 그다음에 문모 씨 두 사람이 단순한 측근 이상의 관계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측근 이상? 이 무슨 소리냐? 검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이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 보기에 이화영 씨랑 문모 씨 두 사람이 부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왜? 항상 미용실을 같이 왔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같이 안 온 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두 사람이 같이 미용실을 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이죠. 부부 관계라고 할지라도 쉽지가 않은 일인데 더군다나 30여 차례 방문 중에서 절반 정도는 주말이었고 주말에 등산복 차림으로 함께 온 적도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 우스갯소리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주말에 저기 등산 한번 가봐라. 부부들 같은 경우는 손도 안 잡고 올라간다. 남편 혼자 그냥 씩 올라가 버리든지 뭐 이렇게 그냥 두 사람은 손도 안 잡고 올라가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런 사람들 보면 그건 딱 부부인 것이고 너무 뭔가 알콩달콩하게 뭐 두 사람이 이렇게 막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등산에 올라가고 있으면은 그거는 뭐일 가능성이 높다? 불륜일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대부분 분들이 결혼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미용실 갔을 때 남편분께서 따라가십니까? 항상 따라가고 주말마다 그런 식으로 따라가고 그리고 뭐 등산복까지 같이 입고 따라간다. 제가 보기엔 오겠다라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서 뭐 실제로 그 이화영 씨랑 문모 씨가 서로를 불렀던 호칭도 남편이나 아내라고 하는 호칭을 써도 전혀 이화영 씨나 그 문모 씨가 그거에 대해서 정정한 적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남편분께서 또 오셨네 이렇게 얘기해도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지. 남편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화영 씨 측 변호사에서도 반대 신문을 했었습니다. 변호인이 이제 뭐라고 하냐? 아니 나도 옛날에 미용실 갈 때 와이프랑 같이 가든지 친구들이랑 같이 가든지 했다. 남자들이 미용실 갈 때 남녀 같이 오는 경우가 흔히 있지 않나? 흔히 없죠. 이 변호사는 뭐 하는 변호사인지 모르겠는데 흔히 없습니다. 그냥 남자 혼자 가지 여자친구도 잘 안 따라가죠. 부부 사이 무슨 뭐 남편이 미용실 가겠다는데 와이프분께서 따라가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헤어 디자이너 분께서 아니다, 흔하지 않다, 있긴 있지만 매번 같이 오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있다라고 할지라도 무슨 뭐 가뭄에 뭐 그저 콩 다닐 정도로 이제 뭐 한 번 정도나 그렇게 오는 것이지 매번 같이 오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변호인이 문모 씨가 저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어떤 단골 손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지 않겠냐? 어떻게 그거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아주 대쪽 같은 분이에요. 웬만하면 기억한다. 이 디자이너 분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변호인이 아니 그 증인은 디자이너 선생님은 검찰 조사에서 문모 씨가 이화영을 남편이라고 호칭했던 적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그 기억이 정확하냐라고 또 물어보니까 그거 정확하다. 그리고 정확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그 문모 씨한테 남편분 머리 한번 봐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도 한 번도 아니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까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변호인 내가 문모 씨한테 물어봤다. 아니 왜 그러면은 그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이화영 씨를 남편이라고 그렇게 불렀을 때 거부를 안 했냐고 했더니 사적으로 친한 사람도 아닌데 굳이 내가 그거를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한테 뭐다 아니다 그렇게 막 정정할 필요가 있어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부인하거나 정정하기는 좀 어색한
상황이었던 거 아니냐라고 또 디자이너한테 물어보니까 디자이너 선생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내가 매번 머리를 자를 때마다 물어봤다라는 거죠. 남편분 머리가 어떠냐고. 30번이나 갔는데 30번을 다 두 사람이 한꺼번에 같이 왔다라는 것이고, 올 때마다 내가 남편분 머리가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단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정정한 적도 없고. 그러면서 이화영 씨와 문모 씨 같은 경우는 증인이 아내 남편이라고 지칭하는데 민망하기도 하고 기분도 별로 안 좋았지만 굳이 즉석에서 아니라고 하기에는 못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지만 이 디자이너 선생님 보기에 두 사람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전혀 기분이 나빠 보이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이쯤 되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됩니다. 그 백정화 씨가 왜 그렇게 재판에 가가지고 난동을 부렸는지. 당신 제정신이야? 당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불리한 진술하면은 가족으로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이제 끊겠어. 가족으로서 연애 끊겠어 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그 배경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백정화 씨도 정말 울분이 막 터지지 않겠습니까? 알고 봤더니만 내 지금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랑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머리 자르러 가는데 나랑 지금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30여 차례나 문모 씨라고 하는 비서관 출신 그 여성이랑 같이 가가지고 아내라고 하고 남편이라고 하는데 정정도 안 하고 있다라는 그 꼬락서니를 백정화 씨도 알게 됐던 거겠죠. 이쯤 되니까 왜 그렇게 재판에서 부부싸움을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은 집에 가서 하시고요. 그리고 이화영 씨가 집에 지금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백정화 씨. 이거 지금 뇌물까지 기소된 게 또 인정이 되게 된다면 진짜 하나님 만나러 가실 수도 있거든요. 하루빨리 진짜 부부싸움을 통해 가지고 이화영 씨를 좁히기 위해서라도 이화영 씨가 진실을 밝히고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